2025년 을사년 무토일주 운세 1. 운세 특징 1. 무토일간은 대지와 산을 상징하는 강한 흙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을목은 흙을 뚫고 자라는 작은 나무를 의미합니다. 을목이 무토를 제어하려고 하므로 무토일간에게 을목은 도전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삶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무토의 강인함으로 이를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2. 이러한 상극관계는 개인이 삶에서 조직적인 문제나 자연의 힘과 같은 외부적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무토일간이 을목을 적절히 다스리면 조화와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3. 무토일주가 을목을 만나면서 정관, 나를 극하는 힘이 잘 작용하여 통제하는 십성으로 명예, 권세를 뜻하고 여명은 남편, 남명은 자식이다. 4. 무토는 높이를 지향하는 수직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을목은 넓이를 지향하며 수평적이다. 무토가 을목 정관을 만나면 정신, 현실의 만남이 되는 시기다. 따라서 정신적 지향성과 현실적인 활용성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기가 된다. 5. 이럴 경우 사주팔자에 화가 있어야 한다. 무토 일간의 을목 정관인데 화가 있으면 관인상생으로 현실적인 가치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6. 무토일주의 을목정관을 쓰는 형국으로와 세밀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7.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에 적성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불만을 갖는 시기이다. 이럴 때는 일에만 전념하지 말고 자주 휴식을 취해서 스트레스를 그때 잘 풀어주어야 한다. 8. 만약 관사론잡 사주이면 정신적 현실적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피곤해진다. 이런 경우 운에서 기토, 경금이 들어와서 둘 중 한 개를 합거해야 버틸 수 있다. 정관은 길신이나 너무 많으면 좋지 않고 칠살, 편관, 이같이 있어도 관사론잡 하여 나쁘다. 이런 경우 운에서 기토, 경금이 들어와서 둘 중 한 개를 합거해야 버틸 수 있다. 9. 또한 정관은 바른 생활을 하고 예에 바르며 품위가 있다. 정관이 청하면 공직자다. 약하면 회사원이다. 정관은 겁재를 제압하니 내 재물을 보호한다. 만약 대운세운이 정관운이면 승진, 취직, 시험 합격, 재물을 얻는 등 좋은 일이 있다. 10. 그러나 원국에서 기신, 일간을 방해하며 일간이 꺼리는 오행의 신이면 오히려 실직하거나 불명예, 시험에 불합격한다. 즉, 편기의 재물은 때에 따라서는 정제보다 더 큰 성과를 얻는 경우도 있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성공의 기질이 있으나 과행이 지나치면 실패수가 따르고 형충파해에 놓이면 동분서주하며 남성사주는 이성도 포함하면서 경제활동으로 써먹고 활용하면서 재물을 취득한다. 11. 무토일간이 사화를 만나면 사화는 무토를 생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불이 흙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무토일간은 사화를 만나면 활력이 넘치고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12. 또한 사화는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명예와 성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사주에서 사화가 적절히 작용하면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위치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13. 한편 을목은 사화에게 생조하는 역할을 하며 이 조합은 활기찬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을목의 유연한 성질과 사화의 열정적인 성질이 더해지면 무토일간에게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도전하는 삶의 태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14. 이로 인해 무토일간은 변화를 통해 성장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며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외부의 흐름을 받아들이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12운성 1. 12운성이 건록은 장년기를 상징하며 현실에서 성취를 이루기 위한 강한 힘과 능력을 갖고 풍파를 겪고 강해진 장년기의 힘을 상징합니다. 즉, 자신이 경험하고 견뎌낸 어려움들을 기반으로 자수성가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로 인해 건록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헤쳐나가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힘과 능력이 커져 현실적인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3. 건록은 단순히 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차분하고 신중하게 발휘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걸록의 에너지가 이미 성숙하고 현실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대가 아직 미숙한 젊은 에너지로 세상을 향해 경솔하게 나아간다면 걸록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을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4. 현실적인 성취에 대한 강한 욕구와 능력을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이상이나 꿈을 쫓기보다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힘을 상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힘을 믿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신이 준비한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따라서 걸록을 지닌 사람은 조직이나 직장보다는 개인 사업이나 자영업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조직 내에서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주도하에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고 능률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업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성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을사년 일주별 운세. 무인일주, 무오일주, 무술일주. 망신살. 망신살은 사주에서 긍정적, 부정적 양면을 모두 지닌 신살로 개인의 명예와 체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특징. 명령과 약속을 잘 지키며 매우 점잖고 성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능숙하며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들의 요구에 잘 응답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부정적 특징. 사회적 체면이 손상되거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실수하거나 오해나 갈등으로 인해 체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관제구설에 휘말리거나 시비로 인한 재물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소송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이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외도나 이혼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 특징. 부모 형제나 처자식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시기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살 수 있습니다. 법적 소송이나 공적인 문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원국에 장생이 있으면 장년기에 발전할 수 있으나 겁살과 함께 있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난, 사기 등의 재물 손실이나 소송과 같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심리적 특성. 시기와 질투심이 강하며 남의 결점을 지적하여 논쟁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사교성이 좋아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말을 신중히 해야 하는 시기로 작은 실수나 행동이 큰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대인관계와 공적인 자리에서 주의를 기울이며 신중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무인일주. 1. 운세 특징. 1. 정관과 편관이 동시에 작용하면 관성의 기운이 강해지며 사회적 책임감이나 지위에 대한 요구가 커집니다. 편관은 도전과 변화를 의미하고 정관은 안정과 규율을 상징하기 때문에 두 기운이 충돌하거나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2. 일지의 편관은 약간의 혼란이나 스트레스, 위협적인 상황이 올 수 있지만 동시에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정관인 을목은 규칙과 질서를 중시하므로 무인일주가 규율을 따르면서도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야 하는 운명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직장에서 규칙과 계획을 따르면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즉, 프로젝트의 복잡한 상황을 관리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편관과 정관의 조합이 잘 맞습니다. 3. 한편, 편인인 사화를 만나면 사고력이 증대되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편인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인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함이나 타인과의 불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고립이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경계해야 합니다. 4. 걸록은 자신의 에너지를 강화시키고 자립심과 능동성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책임도 커집니다. 5. 인사형은 형살 중 하나로
인목과 사화가 충돌하면서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운명적으로 큰 변화를 예고할 수 있는데 특히 인성과 관성에 관계된 문제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하 직원들과의 갈등이 증가하거나 상사와의 의견 충돌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변화가 큰 직무 환경에서 큰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6. 또한 인사형은 불안정성과 함께 강한 도전적 기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준비되지 않은 변화에 직면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7. 을사년의 무인일주는 사회적 성공과 개인적 성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사형으로 인해 긴장과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고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합니다. 무인일주는 원래 강한 자립심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부의 도전에 좌절하기보다는 이를 극복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무오일주 1. 운세 특징 1. 걸록은 주로 일간이 강해지고 안정성을 얻는 운입니다. 걸록이 발현되면 자신의 힘과 자원을 확실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됩니다. 무오일주에게 걸록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증가하며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을 강화시킵니다. 특히 을사년은 천간의 을목과 지지의 사화가 무오일주에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2.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직업적 또는 사회적 지위가 안정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화는 무토와 화생토의 상생관계로 인해 내적 자원을 충전하여 생기를 주고 외부적인 성과를 얻기 좋은 시기입니다. 3. 정관인 을목은 규율, 명예, 책임감, 권위를 나타내며 일지의 정의는 보호와 지원, 교육, 지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특히 일지의 정의는 인생에서 규칙을 중시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무오일주가 이 시기에 정인과 정관이 함께 있으면 본인의 사회적 위치나 직업적 명예가 강화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4. 일지의 정인과 편인이 모두 작용하면서 인성운이 강해질 때는 사고력과 창의성이 증대됩니다. 이 둘이 함께 작용하면 기존의 틀을 따르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직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5. 무오일주가 인성운이 강할 때 특히 정인과 편인의 균형이 맞춰지면 취준생은 학문적 탐구나 직장에서 창의적인 작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인의 영향으로 인한 독창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발휘되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요즘처럼 시장의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화할 때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빠르게 제시하여 변화를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단, 편인은 대운 또는 원국의 식신이 없어도 편인도식이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매사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을사년에는 안정성과 도전이 동시에 부각되는 시기가 되는데 규율을 따르면서도 창의성과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고 새로운 성취를 이루기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 무술일주 1. 운세 특징 1. 걸록은 자립심과 개인적 역량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이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성취, 재물운, 개인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으며 무술일주에게는 특히 강한 에너지를 발휘하는 시기입니다. 무술일주는 원래 강한 추진력과 현실적인 성향을 가진 일주로 걸록의 영향으로 더 큰 자립심과 성취욕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업적 성취나 재물면에서의 상승 가능성이 열립니다. 2. 하지만 일주공망은 일간의 기운이 약해지거나 중요한 시기에 성취가 미루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즉, 걸록에 강한 기운이 있음에도 공망의 영향을 받으면 원하는 성과가 일시적으로 늦어지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원진살은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의미하며 원치 않는 오해나 감정적인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술일주가 원래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신뢰를 중시하지만 원진살의 영향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과의 불화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가 긴장될 수 있으며 특히 을사년의 걸록 발현으로 인해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기, 질투 또는 오해를 샀거나 경쟁 구도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4.
귀문살은 심리적인 불안정과 직관적인 통찰력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이 살이 발현되면 외부 환경과의 소통이 어렵거나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으며 스스로의 내면에서 불안정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문살은 깊은 성찰, 직관이 상승하면서 내면 탐구를 유도하기 때문에 무술일주가 외적으로는 걸록을 통해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반면 내적으로는 심리적 갈등이나 외부와 단절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술일주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내면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5. 총체적으로 볼 때 무술일주가 을사년의 강한 사회적 성취 가능성과 더불어 대인관계 및 내면의 갈등을 조화롭게 다루는 것이 운명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을사년 일주별 운세. 무신일주, 무자일주, 무진일주. 겁살, 겁살. 겁살은 경쟁과 긴장이 깃든 신살로 자신의 것을 빼앗기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겁살을 가진 사람들은 이기적일 수 있지만 성패가 분명한 특성을 보이며 우연히도 도움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주요 특징. 겁살은 경쟁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성향을 지니며 성패가 뚜렷하게 갈립니다.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 목표를 이루는 데 능숙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 있습니다. 총명하고 권위적인 성향을 가지며 재능과 재주가 뛰어납니다. 하지만 돌발 사고나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치, 경찰, 검찰, 법관, 군인, 의료계, 운동선수 등 권력과 경쟁이 중요한 직업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시험, 선거, 승진, 입찰과 같은 경쟁 상황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사주의 위치에 따라 겁살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월운에서 겁살이 나타나면 부모나 형제와의 인연이 부족하여 고독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특성. 겁살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과 지배력을 갖추며 계략과 기교를 사용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능력을 지닙니다. 매우 유연하고 빠른 사고와 행동력을 자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 가끔 거짓말을 하거나 속임수를 쓰며 법을 어기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급함과 도박, 성급한 성향이 강하며 투기나 도박과 같은 위험한 활동을 즐기기도 합니다. 또한 남들과 경합하고 경쟁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해석. 겁살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투쟁을 상징합니다. 겁살을 가진 사람들은 뛰어난 재능과 권위를 바탕으로 큰 성취를 이루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할 위험도 높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신일주. 1. 운세 특징. 1. 무신일주. 무신은 무토와 신금인 일주로 무토는 대지처럼 묵직하고 의지력 있는 성격을 나타내며 신금은 금속의 단단함과 강한 추진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무신일주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실질적인 성취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많은 일주입니다. 2. 을사년의 건록의 발현은 본인이 가진 기운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자립 능력이 강화되고 재물적, 직업적 성취가 크게 발현되는 해입니다. 3. 또한 을사년의 정관으로 인해 사회적 책임과 권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즉, 직업적 성공, 승진 또는 사회적 인정이 따를 수 있으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걸록이 발현되므로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쌓는 데 유리한 시기입니다. 4. 그러나 편인 사화의 기운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내면적 갈등이나 고립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취준생은 학문에 몰입할 수 있으며 무신일주는 종교, 철학적 탐구에 몰두하기에 좋은 시기가 됩니다. 5. 걸록의 발현으로 재물 축적 또는 재물적 안정을 누릴 수 있으며 자신의 노력에 따른 성과를 얻게 됩니다. 무신일주는 원래 강한 추진력을 지닌 일주이므로 이 시기에 큰 성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지에 깔린 식신이 창조적 에너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성취를 이룰 가능성도 큽니다. 즉, 식신은 생활의 안정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므로
가정적으로도 안정된 시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6.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책임이 강조되며 본인의 노력으로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인도식은 매사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내실, 실리를 꾀하면서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또는 투기 등은 매사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무자일주 1. 운세 특징 1. 을사년의 걸록의 발현은 무자일주 자신을 강화시키는 기운입니다. 즉, 걸록이 발현되면 일간의 기운이 극대화되어 재물적 성취, 직업적 안정성, 자립 능력이 매우 강해집니다. 즉, 이 시기에는 재물적 성취나 사회적 성공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 2. 정관인 을목은 사회적 책임감, 직업적 성취, 그리고 규율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특히 무토에 정관이 들어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오를 수 있거나 높은 직책을 맡게 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지에 깔린 정제는 무자일주가 성실한 노력을 통해 재물적 성취가 가능하고 생활의 안정과 재정적인 성장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걸록의 발현은 재물적 안정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편인사화는 창의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사고를 의미하는데 내면적 탐구나 학문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직관력이 발달하며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편인은 때때로 고립감을 느끼거나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성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외부적인 성공과 본인 뜻대로 재물 축적이 가능한 시기이지만 내면의 깊은 갈등이나 탐구심이 동시에 발현되므로 정신적 안정과 물질적 성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연 설명하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의 리더로 선정되거나 매출 목표 달성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주변의 지원과 협력을 받으면서 외부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과의 의견 차이로 갈등을 겪거나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면의 불안감이 커지며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큰 성과를 이룬 후에는 잠시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활동에 집중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진일주 1. 운세 특징 1. 을사년의 걸록의 발현은 자신의 능력과 기운이 강화되고 재물적, 사회적 자립 능력이 극대화되는 시기가 됩니다. 무진일주가 걸록을 맞이하면 자신의 강한 성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직업적 성공이나 재물적 안정을 얻는 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 시기에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며 재물적 성취나 자립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즉,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3. 무진일주는 무토와 진토로 구성된 일주로 안정적이고 묵직한 성향을 가집니다. 이는 본인이 매우 성실하고 실용적인 사람임을 보여주며 내적으로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지닌 성격이 많은 일주인데 무진일주에게 정관이 들어오면 직업적 성취와 권위가 강조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책임을 맡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4. 한편, 편인은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면을 나타내며 때로는 내향적이고 고립된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편인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 지적 탐구나 학문적 성취에 몰두하거나 독립적인 사고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신살의 발현은 고독과 외로움의 살성으로 고신살이 발현될 때는 인간관계에서 고립되거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으며 주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5. 전반적으로 무진일주는 재물적 안정과 성실한 노력을 통해 재정적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크며 직업적 성공을 성취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며 이러한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내면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명상을 통해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바쁘면 하루 10분씩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은 내면의 평온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은 고독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즉, 힘들 때에는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외로움을 덜어내거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